김남은의 인파이팅. 12월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2013년 겨우 보름밖에 안 남은 거죠. 또 한 해가 갔구나. 세월이 빨라서가 아니라 인생이 유한하여 이런 말을 하게 된다. 고 피천득 선생의 말입니다. 우린 모두 유한한 인생 속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죠. 그 고민을, 그 인생을 나누는 시간, 김선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하죠. 인파이팅 출발!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국민TV 기념품 출시. 국민TV 기념 손목시계, 볼펜, USB 메모리, 스포츠 등산 양말 등 각종 기념품들이 계속 출시됩니다. 판매 금액의 25%는 국민TV에 후원합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아이고, 그 남자는 되고 왜 저를 안 되냐고요? 야, 너 왜 이래? 저를 안 돼요. 야, 나무나 빨리 끊어. 김남은, 얘 미쳤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해서. 아까 나도 어쩌라고. 찌질한 자식, 정말 짜증나. 김선,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네, 안녕하세요, 김남은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님, 네. 근데 우리 방송 큐 하면 원래 청취자한테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월요일 돌아온 네, 김선, 그렇습니다. 김남은의 대국민 저는 상담소. 김선님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제가 오늘 아침에 목숨을 잃을 뻔했거든요. 아, 예, 제가 이제 산타클로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주는 게 있는데. 네. 근데 나무님이 산타 복장하시면은. 그 남자와 여자 아이들의 이 선물 취향이 아니라 뭘까 성향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머스마들은 파워레인저 무슨 포스 무슨 장난감 또는 듀오백 무슨 의자 MM007 모델명까지 다 있어요. 그게 모델명이에요? 위시리스트에 딱딱 다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10초 걸려요. 옥션 들어가서 딱 치면 되니까. 그렇네. 근데 여자애들은요. 나 진짜 커다란 고민형. 그리고 검정색 패딩 부츠. 그게 다야. 이걸 어떻게 골라? 뭐 브랜드도 없고 뭐도 없고. 옥션 들어가서 검정색 패딩 부츠를 검색했더니만 28,000개가 나와요. 미치겠다. 그 정보의 바다에 깔려서 죽을 뻔하다가 제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써님에게 좀 골라달라. 초등학생이 신을 거고 발 사이즈는 245mm다 하고 얘기하니까 선님이 골라주셔서 오늘 아침에 간신히 주문에 성공했는데 네. 야, 남자 여자 이렇게 다르네요.
네. 뭔가 되게 유의미한 차이점이랄까.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딱 브랜드명, 모델 번호까지 그렇죠. 딱 정확하게. 네. 근데 여자들은 커다란 고민형 하면 어쩌라고 이거. 커다란 고민형도 그렇고 이게 얼마만큼이 커다란 것이며 그치. 나뭇잎만한 게 커다란. 검정 패딩 부츠의 세계는 이것은 그야말로 뭐. 거대한 은하수에 제가 쪽배 타고 나간 느낌이더라고요. 방향을 잃고 죽을 뻔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데. 야, 이게 달라. 네, 달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여학생의 그 패딩 부츠의 취향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무님이. 어? 그냥 여자도 모르는데. 그치, 초딩 여자. 초등학생, 여학생의 어쩌라고. 패딩 부츠는, 영역 바깥에, 상식 바깥의 일이라, 제가 도움을 청했었고요. 아무튼, 날도 추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이렇게 좀 도와가면서, 또 좀 뭔가 약간의 선행 자랑하는 거죠. 네, 그럼요. 이런 자랑하실만 거 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네. 청취자분들도 그런 것 좀 많이 좀 겪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 성탄 맞아가지고 저도 우리 친한 친구들끼리 많이 또 게임을 해서 선물을 나눠볼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냥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작고 소박한 선물이라도 이렇게 남한테 주는 거를 골라보는 네. 거, 그런 베푸는 거, 그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무님도 아까 선물 고르시면서 힘들긴 아주 했는데 그래도 즐거웠고요.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제가 나온 책 싸우는 사람들. 애벌레 투님이 벌써 사진 올려주셨는데 책을 구매해 주시는 거죠. 네. 정말 좋은 책입니다. 네, 인쇄 10%는 제가 잘 쓰겠습니다. 자,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3당 진행해 볼까요? 그럴까요? 들었군요, 벌써. 우리 왜 이래? 네. 우리 기분이 들떠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선님, 나무님. 저는 결혼 3개월 된 신혼 새댁입니다. 사연 보내고 방송이 된다면 남편과 함께 들을 거예요. 저의 고민은 결혼 3개월 차인데 저희 부부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우리 부부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2년 동안 연애하다 결혼했습니다. 둘 다 놀 만큼 놀아보고 30대 중반에 한 결혼이라 환상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환상은 고사하고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고 벅찹니다. 신혼이면 부부 둘이서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적응할 시간도 필요한데 저희 부부는 매주 너무 분주합니다. 일단 양가의 행사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딱 2주 후에 시아버님 생신이 있었습니다. 외식하고 선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께서 은근히 제가 아버님 생일상을 차리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딱 생일상 차려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쩌겠어요. 결혼 2주 만에 집에서 아버님 생신상을 차렸죠. 저 요리 잘하냐고요? 잘 못해요. 회사 다니느라 언제 요리를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요리 블로그 보고 겨우겨우 음식 만들었어요. 시부모님 반응요? 그냥 그랬어요. 처음 해보는 잔치상이다 보니 아마 맛이 들쭉날쭉했겠죠. 이건 짜다, 이건 덜 익었다.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저도 인정해요. 맛 없는 거. 하지만 며느리가 시집와서 처음 해본 건데 그냥 맛있다고 해주셨으면 좋았을걸. 하나하나에 다 트집을 잡으시니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아무 보람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사촌 시누이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누이 픽업하러 공항에 갔다가 시댁에 가서 또 종일 보냈어요. 거기까지도 좋았습니다. 그 뒤로도 매 주말마다 또는 주중에도 시댁에서 호출이 옵니다. 어머님의 먼 친척분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데 터미널로 픽업을 나가달라든지 아버님 병원에 같이 가자던지요. 사실 어머님의 먼 친척까지 제가 챙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 병원도 바로 집 앞이라 굳이 저희랑 같이 안 가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꼭 저희 부부를 부르십니다.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혼자 가겠다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 목소리가 확 달라지시면서 싫어하세요. 꼭 저도 같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늘 같이 갔는데 마침 그날이 제 직장에서 무척 바쁜 날이라 가면서도 마음이 안 편했어요. 결국 집에 오는 길에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친정에서도 툭하면 오라가라 너무 요구가 많으세요. 특히 친정 아버지는 주말마다 저희 부부가 친정에서 자고 가기를 바라십니다.
저도 일하느라 힘들어서 주말엔 아빠 집에서 쉬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야, 이 집 나간 지가 언젠데 벌써 그러냐? 여기가 네 집이지 어디가 네 집이냐? 시댁 행사에는 줄줄이 가면서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서운해 하시더군요. 아무튼 지난 석 달 동안 저희 둘만 집에서 주말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시댁 쪽 친척들 차량 셔틀, 결혼식 초대,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방문 안 했던 시댁 쪽 친척들을 방문하고 토요일 저녁에 잠은 친정집에서 자는 생활의 반복이었어요. 남편도 이게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워낙 효자라 그런지 시부모님 호출을 거절하진 못해요. 저는 친정아버지를 서운하게 하더라도 이 사이클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둘 다 힘든 직장에 다녀서 주말엔 쉬고 싶어요. 게다가 신혼부부인데 서로에게 좀 적응할 시간도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엄청 깨지고 있습니다. 매 주말마다 친척 방문하고 봉투 드리다 보니 아휴 이달에 월급 빵꾸 났네요. 주말마다 저희를 부르시는 양가 부모님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우리 부부. 부모님들 서운하게 하지 않고 저희 생활을 찾을 방법 없을까요? 네, 배경음악이 너무 절절하다. 나 이거 읽다가, 나무님 읽다가, 네. 뭔가 이렇게, 이 사연 자체는 네. 그냥 뭐 신혼생활의 고민? 그렇죠. 막 이런 건데, 네. 배경음악은 막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 주인공이면 헤어질 수밖에 없어. 마지막 입새, 이분 얘기였어요. 맞아. 그런 분위기. 너무 처절해. 네. 언제 저희 피 떨어질까 이러면서. 더 살고 싶어. 막 이런 느낌. 그래서 감정 잡기 되게 힘들어요. 네. 이게 통통 튀게 읽어야 되는데, 네. 이 사연에 따르면 거의 막, 눈물 나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첫 번째 사연 이런 약간 동떨어지는 배경음악과 함께 잘 들어봤고요. 괜찮았어요. 그래도 좀 밑으로 쫙 가라앉는 게. 그지 이 신혼부부의 왜 사연과 또 남편분과 같이 들으신다고 하니까. 네. 그지 눈물 그렁그렁. 그렇죠. 여보 네. 들어봐 좀 막 이런 느낌. 와 그런데 이 정도면 거의 강제 노역 수준 아닌가요? 강제 주말마다 시댁 어르신들 셔틀에 10년 만에 만나는 친척 집에 가서 또 인사드리고 와 그런 와중에 자기 친정 가서 또 자고. 그렇지. 와 이건 뭐 빡센데요? 되게 결혼하고 해병대 나면 캠프 가서 해병대 그렇죠. 캠프. 결혼하고 한 반년 정도는 정신없긴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인사 다니고 하는데 문제는 이 상황을 보니까 6개월 정도 시한부로 끝난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 같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느낌이죠. 이 내담자께서 사연을 내담자. 사연을 보낸 것이 보이는데 야 근데 진짜 세죠 이 정도면. 근데 강도가. 많이들 이건 좀 정도가 심한데 결혼하면 많이들 이렇게 네. 되잖아요. 이렇게 정말 몇 년 동안 그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아들 딸 결혼시키기 전에는 네. 찾아보지도 않았던 이제 친척들한테 네. 갑자기 막 방문 욕구가 막 이렇게 솟아오르시고 부모님들이 맞아요. 막 꼭 가봐야 된다. 네. 뭐 30년 전에 얼마나 우리가 친했는데 막 이러면서 꼭 그 할머니 그 고모 할머니 네. 댁 방문해야 된다. 막상 가서 보면 또 고모 할머니면 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뭐 크게 그냥 같이 그냥 안 알고 안 지내도 크게 지장 없는 막 그런 친척들과 갑자기 이제 네. 부모님께서 유대 관계를 형성하시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했는데 인사 꼭 가야 이렇게 된다. 잘 됐다는 걸 좀 어필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심리에는 근데 이런 집 많아요. 저도 결혼 초창기에 상당히 이런 셔틀을 네. 했었는데 네. 많이들 그러세요. 이제 자식을 결혼시키시면은 일단 그게 웬만하면 자랑스러우신기라 부모님들이 그렇죠.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디든 데리고 다니시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평소에는 잘 다니셨던, 뭐 평소에 부모님들 병원 뭐 두 분이서 네. 같이 잘 다니셨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며느리 들어오고 사위 들어오니까 네. 이거 좀 같이 양쪽에 끼고 호의 맞아요, 받으면서 맞아요. 가고 네네. 싶으신 그런 마음 이해는 합니다. 네, 네. 그 진우 아빠님께서도 네. 그거 왜 그런지 한 5년 넘어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생전 안 해보던 걸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엄마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네, 처가에서도 그렇고 그냥 길들이기라고 생각하시고 견디셔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길들이기. 근데 이 길들이기라는 게 사실 엔진만 하더라도 길들이기 하잖아요. 네. 네, 뭐냐면 그 피스톤이란 구동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압력, 폭발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피스톤이랑 피스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실린더 외벽 있죠. 내벽. 내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길들이기 하기 위해서 뭐 1000km까지는 뭐 2000 rpm, 3000 rpm 이하로 뭐 이런 식으로 길들이기 하잖아요. 예, 그런 과정이 있는 건데 그거는
쇠덩어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사람은 사실 길들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냐면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누군가는 피해에 무감해지고 또 일방적인 거죠. 누군가는 그런 피해를 유발하는 결국은 이제 가해 상황에서도 자신도 당당함을 갖게 되는 미안함 없이 이게 결국 길들이기라니까 그렇죠. 길들이기 과정이니까 더군다나 이 상황 보니까 이게 한 6개월 정도 흘러갔다 사라지는 그 시한부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끊지 않으면은 네. 당연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위험한 게 이렇게 주말마다 피곤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아요. 네. 좋다고 치는데 결혼 3개월이면은 사실 저희가 결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결혼하면은 정말 다른 세계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 내가 만났던 그 네. 멋진 오빠 맞나 싶고 이 여인이 바로 내가 사귀었던 그 여인? 맞나 항상 싶고. 머릿결에서 엘라스틴 향수 냄새 나던 샴푸 냄새 나던 그 여인인데 I'm worthy. 난 소중하니까. 근데 그런데 빵꾸나 있구만. 그치 집에서 막 무릎 나온 추리닝 네. 입고 막 이렇게 포테토칩 같은 거 끼고 미드나 네. 이렇게 줄창 보고 이런 여자인지 그렇죠. 몰랐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생활을 공유한다는 데서 나오는 그런 본 모습이라고나 할까? 네.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또 이렇게 생활을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둘 다 직장 생활 하면은 주중에 집은 텅 비어 있고 주말 동안 서로 뭐 음식물 쓰레기도 비우고 네. 뭐 설거지 누가 하네 네가 하네 이렇게 투닥투닥 거리면서 이런 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을 맞춰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주말에 집에서 둘이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 시댁에 불려가고 친정에 불려가고 네. 시댁 행사 열심히 갔다 오면 피곤해 죽겠는데 또 친정 아빠가 와서 자고 가라 그러니까 뭐 내 집에 가서 무슨 밥을 한 끼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죠. 그 붕 떠 있다 보면은 결국 두 분 사이의 관계도 위기가 오지 않을까요? 그러기가 쉽죠. 네. 왜냐면은 이러다가 뭐 이러다 분명 싸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한번 크게 네. 싸우셨다고 하는데. 그 차량에서 싸움 많이 나잖아요. 너 내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았어요. 응. 그런데 차량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서로 이제 퇴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 차가 또 막혀. 그치. 아, 짜증나. 네,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3시간째 한 군데 있어. 어. 경부고속도 오산 IC에서 더 이상 가질 못하는 상황이고. 저 앞에서 막 아줌마들이 오징어 뻥튀기 네. 팔아. 막. 김기사를 검색해보다 앞으로 3시간 더 가야 된대. 그럼 혈압 오르죠. 그치. 혈압 오른 그러면서 상태에서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나를 원인을 돌이켜보면. 그 열이 받는 거죠. 근데 응. 자기야, 자기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밥 먹는 게 그렇게 힘들어? 어? 어머, 내가 뭐 힘들대? 아, 주말에 너무 자주 부르시니까.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냥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빠가 그냥 그 국수나 한번 간단하게 해 먹자고 좀 국수 좀 끓여달라 한 건데, 국수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어? 자기야, 국수가 간단해? 간단하지. 국수가 간단해? 아니, 그냥 다 야, 넣고 끓이면 김남은, 되잖아. 와! 말 똑바로 해. 야, 국수가 간단해? 너 국수 끓여봤어? 야, 국물 내고, 고명 만들고, 계란 지단 붙이고, 국수 삶고, 너 국수 몇 분에 삶는지 알아? 아, 진짜 국수가 간단해. 내야! 이렇게 내릴게요. 되는 거죠. 내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내분께서 사연 주신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이클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가 부모님 서운 안 하게 하고, 네.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요 말씀인데 말입니다. 그 스무스한 연착륙에 대한 방법에서 일단 겨울거지님께서는 저는요 멍청한 척해요. 눈치 없는 척, 못 알아듣는 척. 저희 시부모님도 비슷한 느낌인데 대박. 결혼 5년 차인 지금 포기하셨어요. 시댁 잘 안 가고 전화 잘 안 드려도 피드백이 시댁 갈 때 들려서 뭐 그때 잠깐 욕하시는 것 뿐이고요. 뭐 그것도 스트레스이긴 하지만은 정말 무식하게 몸이 너무 힘들게 되는 그런 상태보다 훨씬 나아요. 시도해 보시길. 어떻게 멍청한 척. 너 왜 요즘 따라 왜 갑자기 나사가 빠진 것처럼 보이냐 이러면. 그러니까 말씀하셔도 그냥 못 들은 척. 뭐 이렇게 뉘앙스 주셔도 네? 눈치 없는 척. 네? 뭐라고요? 뭐 이러면서. 아니 근데 아이고. 이게 이제 이분 말씀도 약간 이제 반농담 섞어서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이게 약간 필요해요. 이게 나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사연 주신 아내분께서 착한 며느리 병이 있어. 이 병의 징후를 내가 어디서 봤냐? 여기 보시면은 사연의 15째 줄에
결혼하자마자 2주 후에 시아버님 생신이 있었어요. 외식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님께서 은근히 제가 아버님 생일상을 차리기를 바라시더라고요. 딱 생일상 차려라고는 말씀 안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그랬습니다. 결혼한 지 2주 만에 생일상. 근데 시어머님은 차리라고도 안 했어. 근데 말씀하신 뉘앙스가 그랬대. 뉘앙스. 뉘앙스에 반응하신 거고, 보면은 그 다음 장의 사연 보면은 남편이 워낙 효자라서. 헐. 여기 한국 남자들의 대표적인 효자병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한국 여자들이 결혼하면 쉽게 걸리는 병이 착한 며느리병, 이쁨 받고 싶은 병. 사실 효도는 셀프죠. 그렇죠. 네,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여자분께서 스타트 잘못 끊었어. 이게 시어머님이 뉘앙스를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그 뉘앙스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유 무슨 나가서 먹니?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불고기에다 잡채에다 나물이나 하지. 요 정도 뉘앙스인 건지 이건 그냥 차리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요것도 나중에 어머님 차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언제 차리라고 하니 집에서 간단하게 먹자고 했지. 근데 간단한 게 이제 불고기 잡채 나물이야. 국수. 그치 국수. 아 제발 국수 소리 좀 그만해. 너무 힘들어. 말만 들어도. 되게 힘들어. 왜냐면 사실 국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수를 딱 놓으면은 없어 보여, 왠지 모르게. 없어 보니까 불고기랑 잡채랑. 전도 붙여야지. 이 많아지는 거야. 그치. 그 국수가 그래서 짜증나는 거거든. 국수라는 건 국수하고 가로 열고 기타 등등입니다. 또 먹을 때 1분이면 끝나요. 열나허물. 이러면서. 만드는데 고명 내가 붙이느라 계란지단 평평하게 붙이는데 20분 걸렸는데 먹는데 1분이야. 아무튼. 그런데 이 뉘앙스,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결혼하시는 여자분들께서 결혼 초창기에 걸리기 쉬운 병이 2개가 있는데 1번은 착한 며느리병이고 2번은 지레 겁먹는 병이에요. 근데 이분 지금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서 착한 며느리병은 뭐냐? 이게 예쁨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착한 며느리병이나 지레 겁먹는 병이 아니면은 시월드에 대한 공포. 그렇지. 그 지레 겁먹는 게 시월드에 대한 공포. 그런데 웃긴 거는 착한 며느리병하고 시월드에 대한 공포, 지레 겁먹는 병의 2가지 병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요. 똑같아요. 시월드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서 이쁨 받고 싶은 거야. 시월드가 무섭대.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트랙이 2개예요. 착한 며느리가 되자. 그래서 이쁨을 받자.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 안 하시고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는데도 내가 이쁨 받기 위해서 막 오바를 하고 설레발을 쳐요. 어머님 뭐가 얼굴이 요즘 땡기네 이러면은 그냥 어머님 뭐 로션 하나 사세요 이러면 될 거 가지고 어머님 건조하세요 이러면서 막 팩을 붙여드리고 막 난리 오바를 쳐요. 막 이렇게 얼굴에 마사지를 해드리고 마사지 기계로 해드리고 그리고 굳이 말씀 안 하셔도 그러는 게 그냥 내가 사랑받고 이쁨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겁나니까 미움 받을까 봐. 그러면서 더 많은 부름을 받고 더 많은 어떤 노동을 하는 게 이쁨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이쁨을 받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쁨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잠깐. 그런데 이게 그 누구도 그런 행동이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어머니 지금 하루 이틀 볼 거 아니잖아요. 이분하고 6개월 동안만. 그리고 또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너무 착한 며느리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그 시누이. 이분들도 같이 숟가락 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피곤하죠. 근데 처음에는 예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행동을 하는 님께서 그걸 지속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님 여기 지금 상담하신 님 생신상 차렸잖아요. 요리 잘 못하고 바쁜 직장 다니세요. 그럼 내년에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내후년? 그 후년? 못 차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하지 못할 거를 초반에 너무 오바를 하면은 이게 상대방의 기대만 키워놓고 향후에 자기는 그냥 나쁜 면을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오바를 하면 안 돼요. 실탄을 한 번에 너무 다 쓰지 마라. 그렇죠. 일단은 적재적소에 좀 쟁겨놨다가 간간히 쏴야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고. 연애할 때도 초장에 막 돈 팡팡 쓰고 너무 오바해서 막 풍선 날리고 이러면은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오빠 왜 이렇게 변했어? 처음에는 맨날 맛있는 거 막 스테이크 사주고 이러더니 이제는 요즘 김밥 전문이야? 남은 오빠 왜 요즘에 나한테 사랑 식은 거야? 이런 소리 나오잖아. 카드 할부가 많아서 그렇지. 다 너 가방 사주느라. 다 리볼빙으로 끊겼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오바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럼 이 상황에서 결국 남자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이쁜 정말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자분과 결혼하게 돼서 정말 부모님한테도 잘해드리고 싶은 거 다 마음 이해합니다만은 그 삶이라는 게 결국 이 결혼한 상태에서 이 두 분이 하나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를 조금 더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관계 자체도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또 이걸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그러지 마. 우리 선이 이제 힘들다고 그러잖아. 주말에 부르지 마. 제발. 이러면은. 불에 기름을 끼얹어, 그냥. 이건 진짜 상태를 아주 상황을 개판으로 만드는 거고. 근데 남자분들 많이 그러잖아. 많이 그러죠. 왜 우리 자기 당신, 엄마 때문에 선이가 힘들다고 하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나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시어머님이 국수 좀 끓여 먹자 그래서 집에 가서 열심히 계란지단 부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후라이팬에 이렇게 뒤집고 있는 내 뒤에 나타나서 내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엄마를 딱 엄마 쪽을 돌려 세운 다음에 엄마 그림 나오죠. 엄마 우리 선이 직장도 피곤한데 맨날 이렇게 부르고 그러지 마. 얘 힘들대. 이러면서 머리를 쓱쓱쓱 쓰다듬고 가요. 빠져버려. 그럼 나는 뭐가 돼? 엄마는 이제 앞에서. 그 뜨거운 기름을 며느리 얼굴에 붓고 싶지. 그지 미운 거지. 이게 저것이 착한 우리 아들을 꼬드겨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웃으면서 계란치단 잘도 부치더니 우리 아들한테는 뭐라 했구나. 요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남편분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정말 불에 기름을 끼얹고 화염방사기 발사하시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부모님 앞에서는 무조건 부모님 편 들면서 그럼요. 이제 부인 대신 며느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어떤 식으로 만들다고 하더라도 선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그러니까, 없어요, 이거는. 그 시에스타님도 신혼이신 거죠? 양가 부모님께서 손주를 원하시나요? 몸이 겁나 피곤한 척하세요. 지금 직장도 있으신데 일주일에 2-3번을 시댁 친정을 가신다는 거죠? 무슨 노동일을 하시려고 결혼하셨어요. 저 같으면 벌써 넉다운 됐겠네요. 남편이랑 둘 다 양가 부모님 앞에서 갤갤거려 보세요. 평일엔 업무에 주말엔 집에서 쉬질 못해서 너무 몸이 힘들어서 이러면서 갤갤대면서 양가 부모님도 느끼시는 게 있지 않으실까요? 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느끼시는 게 있을까요? 요것도 좀 하면서 복합적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그 빈도수를 낮춘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탱리님 의견이 저희랑 맞는 것 같아요. 탱리님께서는요, 서운 안 하게 하는 법 없어요. 부모님들이 서운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잘하다가 못하면 욕 엄청 먹죠. 애쓰지 마세요. 장기적으로 잘 지내려면 초반에 욕 먹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잘해야 된다. 모든 걸 다 그분들께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많은 사위님들, 며느리님들이 신혼 초반기에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잘해야지 이러면서 또 시부모님께 잘해야지 이러면서 모든 걸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맞추고 뭔가 이렇게 오버해서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호 관계예요. 네. 시댁 어르신들이든 이 친정 부모님이든 장인 장모님이든 상호 관계예요. 이게 지속할 수 없어요. 그렇게 네. 초반에 오버해서 잘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만 너무 맞추지 말고 우리도 독립해서 가정을 이룬 성인인데 엄마 이렇게 좋은데 우리도 주말엔 좀 쉬고 싶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은 그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예를 들어서 한 번이라고 치면은 가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정해서 어떤 한도를 두 분의 원칙을 만들어야죠. 두 분의 그렇습니다. 가정이니까. 사실 지금 원칙이 없는 상태니까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원칙을 만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서 맞아요. 분명히 이제 양가 부모님이 약간 서운해하시겠지만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 그렇죠. 네, 그걸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우리 새신랑 형 달빛님께서는요, 저희도 주말마다 인사 다니고 제사도 가고 팔순, 생신, 장모님 입원, 한숨 돌리니 추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아마 서로 토닥토닥한 게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집 행사 다녀오면 제가 색시한테 토닥토닥. 처가 행사 다녀오면 색시가 저한테 수고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아니 되면 각자 부모님께 각자가 말씀을 드리세요. 주말엔 좀 쉬고 한 달에 한 번만 가겠다고요. 네, 그렇게 각자 집엔 좀 각자가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분들께서는 효도는 셀프라는 거. 그렇죠. 네. 효도는 누가 이렇게 대리 효도 이거 진짜 좋지 않아요. 그거는 부모님들도 기뻐하지 않아요. 대리 대자보도 나오긴 하던데. 뭐야 그게?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남자분 마음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런 상황에서 여자분의 스트레스가 좀 더 심하거든요. 심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두 사람이 오롯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왜냐면 요 시간 딱 지나가고 애 낳으면은 그때부터는 정말로 진짜 그건 제가 보장해요. 네. 애를 낳으면요, 이 부부에게 갔던 이 양가 부모님들의 관심과 이게 고스란히 애기한테 가요. 그러니까 친정 아버님이 자고 가라 그러면 그러세요. 아빠 손주 빨리 보고 싶지 않아? 주말에 여기 친정에서 하면서 무슨 손주를 만들겠어? 나 집에 가 잘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안녕하세요. 김나무님. 매주 팟빵 업데이트를 기다리며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일을 알아보고 있는 20대 중반 여성이에요. 제 고민은 제가 리액션이 약하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주변이 없어요. 사실 저는 개그도 잘 치고 엉뚱해요. 그래서 일을 아는 친구들에게 장난도 잘 치고 엉뚱한 면도 보이죠. 하지만 제 이미지가 참해 보인다, 여대 다니게 생겼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대에 다니게 생겼다는 게 어떤 이미지죠? 아무튼 이러다 보니 좀 어색한 사람에게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농담을 던지면 제 이야기가 개그 같지 않고 심각하게 말한 것 같다면서 더 어색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말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는 이어나가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 뚝 끊기고 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많이 연출됩니다. 이러다 보니 저는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서 더 말이 줄었어요. 괜히 친해지려고 하다가 상황을 더 어색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힘들게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쉽게 침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결국 이전 직장에서도 근데 무슨 씨는 너무 수동적으로 보여, 열정이 너무 없어 보여,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요. 지금 시험 때문에 모이고 있는 스터디 팀원들 사이에서도 저는 묻는 말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나무 씨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팟캐스트를 청취할 때마다 두 분 다 리액션이 너무 좋으시고 처음 본 사람들도 빨리 친해지실 것 같은데 혹시 자신만의 비법이라든가 저에게 조언해 주실 거 없나요? 예전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했는데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제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기만을 바라는 게 제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도 부침성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네, 두 번째 사연 들어봤습니다. 일단은요, 사실 저는 개그도 잘 치고 엉뚱해요. 개그 못 친다는 얘기예요. 어떡해.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예. 바로 이렇게. 네. 뭐냐면, 보내드리나요? 본인이 개그에 강하다고 말씀하신 분들 치고, 예. 실제 재미없는 사람 별로 없지. 재미있는 사람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사람. 네. 진짜 그건 그렇네. 그렇죠. 예. 저희 신랑도 되게 본인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 자기 회사 가면 사랑으로. 예. 자기 회사 사랑으로. 가면은 사람들 다 웃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가 팀장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사장님의 개그 얼마나 웃겨요. 회식 자리에서. 장난 아니죠. 넘어가죠. 야, 이러면서 특히 건배사 할 때. 진짜. 아니 나 건배사란 말만 들어도 지금 뭔지 어떤 분인지. 그러면서 뭔가 해. 막 사자성어 꼬고 해가지고.
예. 근데 막 사람들 거의 막 그걸로 막 잔 뒤집어지고 막 뒤집어지고 쓰러지고 막 사장님 되게 멋있습니다. 테이블 치고 막 어우 막. 저 이거 나중에 써먹을 테니까 제가 지금 10,000원 드릴게요. 저작권료 이러면서 막. 어우 완전 아부의 박이사가. 끝판왕이네. 박이사 누구야? 박이사라 그다음에 김 부장이 서로 10,000원 먼저 내겠다며. 아우, 자기도 이 개그 쓰겠다며. 손바닥 지문 없어지겠네. 네. 아무튼. 원래 그러면 살아요. 그렇죠. 팀장님급의 이상의 유머는 부하 직원들 다 재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럼 어떻게 팀장이 돼? 아, 그런 것보다도 그 이제 리액션 이런 말씀 하셨는데 가장 좋은 리액션은 경청이죠. 그럼요. 네, 경청이고 사실 말의 횟수, 말을 이렇게 밖으로 꺼내는 것보다도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잘 들어서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있구나처럼 더 좋은 소통 방법이 없거든요.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소통이 잘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커뮤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커뮤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뜻이 뭐냐면 나누다예요. 나누다. 흔히들 커뮤니케이션 하면 누가 말을 하고 누가 말을 듣고 이렇게 그런 관계를 생각하는데 원래 커뮤니케이션의 원 뜻은 공통의 가치, 공통의 목표를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듣고 수긍하고 공감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 말을 많이 하고 그 사람 반응에 굉장히 리액션을 해주는 게 크게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좋은 소통 방법은 잘 들어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러려면 역시나 자기 말을 줄이는 게 더 좋아요. 그럼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는 말이 좀 더 이렇게 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본다면은 좀 더 진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들 말을 많이 해서 뭔가 이렇게 호들갑스러운 리액션 있잖아요. 이게 약간 예능 프로 같은 데서 뭐 리액션이 좋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네. 우리도 뭐 흔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쟤는 리액션이 강해 또는 뭐 쟤는 리액션이 없어서 심심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경청도 그렇지만 태도 어떤 사람 말을 할 때 그걸 이제 진심으로 듣는 태도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는 그냥 가만히 어떤 사람들이 둘이 가만히 있어도 제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거랑 그냥 흘려듣고 있는 거는 이게 사람 센스로 구분이 가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글을 읽으면서 느껴진 게 이분은 뭔가 말주변이나 말재주나 그 리액션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사람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마땅한 화제도 없고 자기가 개그를 친다고 쳤는데 뭐 반응도 그닥이고 이런 상황이 몇 번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위축되신 거죠. 자기 안으로.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많이 있어도 그냥 침묵의 길을 걷고 가시는 걸로. 그리고 자기 외견적으로도 좀 여대 다니게 생겼다. 이게 좀 이게 좋은 말로는 안 들리는 거죠. 이분한테. 여대 다니게 생겼다가 그러니까 이성과의 접촉이 굉장히 일단은 빈도가 낮은. 없고, 빈도가 낮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저는 프로레슬링 하게 생겼다. 딱 그렇죠. 누가 봐도 레슬러야. 이건 뭐, 그냥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 레슬링 몰라요. 뭐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근데 여대 다니게 생겼다. 주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게 말하면, 차분하고 굉장히 참하게 생겼다. 요거지만, 뭐 약간 부정적으로 들으면은, 소극적이고 어딘가 근데 사실 여대가 더 활동적인데 여자들만 있다 보면은 잘 몰라서 제가 그치 이제 모르는구나. 하늘 아리빠님께서 역시 청순한 여대생들 이렇게 놀아야죠 하면서 여대생분들이 소주 수십 병을 그래 여대 이렇다니까. 네. 여대가 무슨 뭐 여대 나오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여대 이렇게 활동적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시다 보니까 본인 자신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상대와 좋은 공감하는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갖고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수가 없으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노력하시는 성격이에요. 지금 진짜로 본인이 이게 문제다고 생각 안 하면 사연도 안 보내고 맞아요. 이렇게 구구절절히 저도 부침성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제가 다가갈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을 기다리는 제 자신이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요 정도 이렇게 전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분명히 남의 말씀, 남의 얘기 듣고 충분히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리액션이 약간 부족하다고 남들이 느끼는 거는 그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리액션이라는 게 1번이 목소리 톤이고요. 네. 2번이 표정이에요. 표정이죠. 그리고 3번이 뭐냐면은 적재적시에 하는 거예요. 적재적시. 네. 아무리 재미있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무님이. 네. 그런데 그걸 내가 들었어요, 지금. 너무 웃겨. 근데 그걸 이제 되씹고 있으면은 그 리액션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로 듣고 네. 바로 나와야죠. 그러면서 그 리액션 할 때도 예능형이 있고 교양 프로형이 있어요. 나 예능. 뭐냐면 이제 맛집 프로 보면 네. 예능형 맛집 프로 보면은 음식 맛을 보는데 씹기도 전에 그지. 입에 들어가면 우와 장난 아니야. 우와, 이거 입에서 감독님 혓바닥에 살사 댄스를 쳐요. 따라라 따라라 해서 살사를 추죠. 그러면서 카메라 보고 얘기해. 나 오늘 출연이 안 받아. 이런 거 먹어서 어떻게 출연 받아. 이러면서. 식신형 리액션. 예, 식신형 리액션이 있고 그다음에 교양 프로형 리액션은 씹으면서 맛있네요. 제가 생각하는 음식의 세양과는 좀 다르지만 마지막에 고수입을 넣은 건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양적인 리액션. 예, 네. 뭔가 좀 되새기는 거. 근데 그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요.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는 예능형 리액션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교양 프로형 리액션을 취하실 것이냐, 네. 이거를 한번 딱 정해보시고, 이것도 한번 연습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해가지고, 여기서 내 이렇게 터트려야겠다, 아니면 여기서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로 하시면은, 아마 상대분들도 알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형태든 공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좀 더 넓어지는 거고, 또, 잘 이렇게 공감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 문장 하나로 끝난 것 이후에 뭔 일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맥락을. 들어서 남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남녀가 이제 같이 동거를 한다거나 살게 됐을 때 여자분이 그러죠. 오는 길에 맥주 한 캔 사와. 그러면 남자분은 대부분이 정말 맥주 한 캔 딱 사다 놓고 PC방으로 가요. 워크래프트 하러. 그런데 여자분이 맥주 한 캔을 사오라고 했던 것은 그치. 맥주 사갖고 와서 같이 그거 보면서 믿어보자. 응사보자라는 얘기인데 정말 맥주 한 캔만 사와. 한 캔만 사와. 근데 그리고 또 그거를 사오는 것도 네. 물리적으로 맥주 한 캔만 사오면 안 돼. 네. 오징어도 사오고 그렇죠. 이빨치만 하겐다즈도 네. 사와야지. 맥주 딸랑 한 캔 사오고 네. 자기는 PC방 가면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혼집에서 여자분이 남자한테 좀 화장실 좀 가보라고 괜찮은지 문을 딱 눌러서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니면 어질러져 있네 하면서 나가버려. 그치? 거기 화장실이 제대로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확인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이 안 괜찮으면 지저분하면 청소를 해라. 치워라는 의미인데 안 괜찮아 하고 나가버려. 어쩌라고. 그래서 정말 난감해요. 예, 근데 그러니까 나도 가끔 그런 적 있어. 네. 가끔 화장실 좀 가봐 이러면은 네. 정말 가서 문 띵 열어. 괜찮은데? 이러고 아니 화장실에 무슨 폭격 맞았다 보고 오라는 게 아니잖아. 변기도 좀 열어보고 네. 하라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실 때도 그 드러난 현상만 보지 말고 약간 앞뒤에 이 사람이 한 발자국 더 맥락상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예능감이 있다는 거, 리액션을 잘한다는 거, 이것도 사실 억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타고나야 되는데, 그래도 연습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너무 어거지스럽게, 막,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본인 천성에 어긋나게 오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서서히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서, 누군가 나에게 고마운 일을 해줬어. 나문 씨가 나한테 커피를 사줬어요. 그러면, 나문님 커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즉시 고마움이나, 네. 자기 감정이나 이런 거를 좀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지금 리액션이 약하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는 게, 그런 이렇게 자기 감정 표현이나 말로 표현하는 거나 표정으로 드러내는 이런 게 조금 미숙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안 된 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쭉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라도 이게 아직 젊으시니까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만날 때와 헤어질 때 큰 목소리로 인사. 안녕. 네, 그것만큼 사실 그 업무 시간 중에는 다들 바쁘다 보니까 그 리액션의 강도라든가 횟수 좀 무감해지죠. 그렇죠. 근데 아침에 딱 나왔을 때 회사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또는 이제 업무 종료하고 헤어질 때 이때야말로 그 사이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시 기억 속에 보존이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까 처음 얼굴을 이제 마주했을 때와 또 헤어질 때 그때 얼마만큼 이제 활기차게 인사를 나누느냐. 맞아요. 이런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아요. 네. 그게 딱 이제 그날 하루에 그 사람 전체적인 인상이기 때문에 네. 처음 딱 만났을 때, 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활기차게 인사해 보시는 것도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있지 말고 네. 인사를 하면은 그걸로써 어떤 물꼬가 트이는 거예요. 대화와 관계의 물꼬가 그날 하루 동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본인을 이렇게 끌어올리시다 보면은 뭐 애써서 어거지를 부리지 않더라도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조금 수월하시게 될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들어옵니다. 네. 자, 게시판 한번 살짝 보니까, 검은별님, 리액션은 유재석에게 맡기고요. 먼저 진정성을 찾으세요. 진심은 통하니까요. 이렇게 네.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미아동 주민님 한번 읽어드릴까요? 정답도 뭔지 알고 계시네요. 개인기를 하려 하지 마시고 팀원들이나 직원들 일도 나서서 함께 해주시고 그냥 막 섞여서 이것저것 푸념을 들어주시고 대화하시면 도움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울 아리빠님께서는요, 습관이나 버릇은 잘 안 고쳐지죠. 그냥 승진하시는 게 빠를 것 같네요. 남이씨. 그치, 승진하면은 네. 이제 내 말에 다 웃어주니까. 다 웃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피보는 상사님 얘기가 이제 조금 더 나와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근데 저는 일을 하면서 뭐 인터뷰도 많이 해보고 이게 전혀 새로운 곳에서 낯선 분들을 많이 만날 일이 있었어요. 나무님도 인터뷰 네. 많이 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 만나다 보면은 굉장히 처음 만났는데도 리액션 강하시고 이런 네.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100% 좋지만은 않은 게 그런 어떤 반응이나 공감하는 눈짓, 손짓, 말짓, 몸짓에 이게 진정한 마음, 진정으로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그 순간일 뿐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어머 어떻게 어머 너무 좋아 어머 웬일이야 이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 이미 이렇게 공감하실 바탕이 네.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렇게 외향적으로 변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싶어요. 이미 충분히 그 개선의 여지가 있고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좀 더 이제 다른 분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존재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만나실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크게 인사를 하시고, 큰 소리 인사. 그다음에 자신만의 리액션도 한번 정해보시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이제 오버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좀 해보면서 고쳐나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맥주 한 캔, 요거를 기억하세요. 맞아. 맥주 한 캔 사러 갔을 때 맥주 한 캔만 사오면 되는 건지, 두 캔에 이제 마른 오징어, 그리고 좀 더 센스가 있다면 오늘 무슨 영화를 볼지, 아니면은 내가 굿 다운로드로 어떤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볼 건지, 요까지 다 맞춰 놓으시면은 이제 금성청하인 것처럼 그 맥락, 문장 이후에 한 발짝 이후에 어떤 맥락으로서 다른 액션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되게 잘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은. 파이팅. 파이팅. 네, 두 번째 사연 이렇게 맞춰보고요.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